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3.1운동의 발단이 된 이승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폭력 저항주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도의 간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폭력 저항 운동이 간디가 인도에서 일으키기 이미 3년 전에 비폭력 저항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반도 조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무저항 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 비폭력 시위는 다름 아닌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바로 3.1 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나라 잃은 세월 10년, 그동안 억눌리고 핍박받았던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향한 열망을 뿜어내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이 3.1 운동은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지시사항 가운데 마지막이 비폭력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라, 돌을 던지지 말라, 주먹으로 때리지도 말라, 그러한 행동은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인도에서 간디가 비폭력 무장주의로 운동을 일으키기 3년 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선각적인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호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3.1 운동에 대해서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3.1 운동의 뉴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약소국의 용기 있는 저항에 세계의 양심 가드는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1919년 4월 6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3.1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실었습니다. 이들의 선언은 우리의 독립선언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다. 신의 가호로 미친 세상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그렇지만 약소민족의 절규에 세계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에 대하여 일제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되갚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는 1728만 8989명 중에서 무려 83만 1667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3.1 운동은 어떤 발단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3.1 운동이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김재동 목사님은 그의 책 한국 근현대사 바라알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4개월 전 1918년 11월 11일 4년간 지속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전쟁 후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승만의 서성이었던 윌슨 미국 대통령이 직접 대표단을 대동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강화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 박사는 일제의 식민지 하에 놓여있는 조선 독립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한인 기독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해서 프린스턴 대학 시절 자신의 은사였던 윌슨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독립 문제를 상정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윌슨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계획은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한국에서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는 일종의 봉기 같은 것이 있지 않는 이상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상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또 이승만 박사가 파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윌슨 대통령의 답변을 국무장관을 통해 전달받게 되고 여권 발급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는 자신의 비망록에서 1919년 무브먼트 3.1 운동이란 제목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와이를 떠나 워싱턴으로 갈 때쯤 전국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내가 윌슨 대통령에게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한국에서 일종의 봉기가 있지 않는 이상 평화 회의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재동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만 박사는 윌슨의 답변을 받은 후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내에 알려 독립을 요구하는 큰 시위나 봉기를 유도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는 때마침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가는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과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 샤록스 선교사가 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여운홍에게 적당한 시기에 자신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민중운동을 국내에서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평소 국내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던 송진우, 김성수, 함태영, 양전백 등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송진우와 김성수는 국내 각종 정파의 대표와 단체는 물론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국내에서도 뭔가 거족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던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고종 황제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1919년 1월 22일 고종 황제가 갑자기 별세하게 됩니다.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그의 죽음의 원인이 일제의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고종의 별세로 인해 나라의 전국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봉기를 일으켜 줄 것에 대한 요청과 함께 갑작스런 고종의 사망은 묘하게 얽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고종의 사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그 분노의 배경 속에서 3.1운동이 보다 수월하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의 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미래가 보인다. 다음에는 3.1운동의 발단이 된 이승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